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지금 차이나 전기차 파실 건가요? 계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조금 올라가지고 XXL이 마이너스 17% 지금 되고 있고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페덱스발 경기 침체 우려해가지고 다우가 하락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주식이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이슈는 계속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나스닥 100 QQQQ 20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10년 차트를 보면은 지속적인 우상향이지만 20년 차트를 보면은 2000년도에 그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그 하락이 만회되는 시점이 2015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쭉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X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래프인데요. 20년을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쭉 횡보하면서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삼성전자도 거의 뭐 30년 주가를 보면은 그 2000년까지는 거의 횡보장 하면서 2000년부터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나 전기차 그래프인데요. 지금 어저께 많이 낙폭이 가대돼 가지고 마이너스 2.9%인데, 이제 누군가는 이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할 겁니다. 저점이 얼마고 이게 삼각 수렴이 되고 여기서 뭐 수렴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를 것이고, 여기가 이탈이 되면은 뭐 이제 매도 시점이고,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할 텐데,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산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가면서 변동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팔거나 뭐 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 매매가 크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판매 전망을 한 건데요. 제목을 보시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승용차 및 경차 판매량 전망입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선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전기차 침투율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이 2022년이 10% 정도 되죠. 근데 여기 2030년까지 쭉 우측으로 상장하면서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100%에서 침투율이 28%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의 향후 그 발전 가능성은 아직 멀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요 지역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전망도 보시면은 2030년까지, 이게 이제 맨 위에 그림이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맨 위에 선을 보시면 2030년까지 해봤자 그 중국에서 이제 50% 침투율을 다 달성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2022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만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점유율이 뭐 중국 내 시장에서만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2030년 이후에 전기차 성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인데요. 2030년 이후에는 그 전처럼 전기차가 고속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성장은 하되 이제 그 둔화되면서 이제 성장할 것이다. 하락은 아닙니다. 하향은 아니고, 그 이유는 이제 그 선진국이나 그런 데는 충전 투자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속도적으로 이제 구축할 건데, 후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한동안은 내연기관차 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인데요.
지금 2019년부터 35년까지 보시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와 신에너지 차, 이게 순수 전기차죠. 그게 이제 2035년까지 50% 점유율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자 뉴스인데요. 중국서 전기차 업계 뜨거운 판촉 경쟁, 할인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테슬라는 이제 독일과 미국 생산 공장 증설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 생산 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 공장 확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상하이 공장 생산 규모 향상으로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들은 판매 가격을 할인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3분기 이제 매출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제 뉴스인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 해외 진출 본격화, 경제 성장 주역으로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어서 해외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다. 독일 BMW는 최근 중국 CATL EV에너지와 100억 달러, 약 14조 원 규모가 넘는 배터리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선 CATL이 해외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CATL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독보적으로 1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을 확대할 때 중국 배터리 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이에 힘입어 해외 시장 진출 확대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중국 배터리 산업 초고속 성장, 중국 경제의 핵심으로 라는 내용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에 따르면은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 산업과 함께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은 뭐 로봇이랑 뭐 AI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빨리 이렇게 실현화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배터리 사업과 반도체 산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점점 더 기술이 고도화되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산업은 이제 그 걸음마 단계다. 그 삼성전자 뭐 1990년도 차트를 보셨지만은 뭐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0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향후 2년, 3년만 기다려도 거의 뭐 잔파동에 불과할 것이다. 그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은 그 성장이 향후 뭐 10년, 뭐 20년,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을 생각하셔도 될 만큼 아직 무궁무진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나 전기차가 단기 등락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묻어두고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구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여유롭게 버티시면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